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펀더멘탈 리포트 같은 거 나오고 자산 주고 이렇게 나와서 좋은데 시스템 트레이딩, 퀀트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샀다가 이제 물린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속젠 이슈가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CFT 이야기도 있고 속젠 잘 들어보지 않았던 외국의 증권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 볼 때 SG 사태, 그다음에 CFD 사태라고 불리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쪽 파생상품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주식 파생,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작전이다, 설계를 했다, 다단계다 이런 얘기들은 다 빼고 그거는 이제 감독원이나 이제 그런 누가 해는 이런 이제 그분들이 다 해야 될 문제고 저는 그냥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인 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를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에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이코노믹스만 관련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담백하게.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겠지만 네. 거래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그 거래 내용의 제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국은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우리는 이거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2021년도로 돌아가서 2년 전으로 가나요? 네, 2년 전으로 가서 그때도 4월이었네요. 그때도 4월이었어요. 네. 아케고스, 빌황. 네네.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때 되게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핫해서 놀랬죠. CS가 망하는데 또 1조도 해주시고. 처음에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네. 손실이 계속 누적돼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제 망한 거죠. 저때 이제 모간 스탠리도 1조가 로스가 났다느니 막 이러면서 아이비들도 막 터지고 골드만은 도망갔다더라 이러면서 되게 말도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아이비들의 순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정보력의 순위를 어떻게 골드만은 제일 먼저 이제 도망가고 크레딧 스위스만 남아서 다 선방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때 나왔던 게 토탈 리턴 스왑, CFD 두 가지였어요. 그때도 이 CFD가 나왔었어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CFD가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 막 난리를 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있었어? 이러고서 이제 감독원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으로는 유동성과 레버리가 더 문제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결국은 이 아케고스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올라갈 때는 자기가 사서 계속 올려서 지분을 높이면서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또 나름 버티면 되잖아요. 존버하면 되잖아요.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근데 이분도 이제 막 5배, 10배로 크레딧 열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로 이제 확실하게 올렸던 거죠, 위로. 그랬는데 반대로 가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하면 결국은 가격이 빠지면 담보대출한 거는 반대 매매 하잖아요. 보통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CFD를 하거나 토탈 리턴 수합을 하면 손실이 얼마 이상 나면 난 다 판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네. 계약서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주식이 나한테 있던 CFD를 했던 아니면 뭘로 했던 토탈 리턴 수합을 했던 뭐고 간에 그 안에 맨 마지막은 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예대 마진을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걸로. 네. 그러면 그 이자율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대출금리 빼기 예금금리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껍데기를 다르게 씌우면은 파생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대출도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돈을 누가 빌려주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네.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제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인 거죠. 대부분의 파생 상품의 수익원은 대부분 그거랑 똑같아요. 예대 마진이랑 똑같아요. 이론가라는 거는 다 예대 마진이 들어가 있는 이론가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CFD도 대출 상품인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세금을 탈세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지만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대출이에요. 네. 대출이라는 거 저희가 사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대출을 해보려면은 항상 담보를 잡죠. 그렇죠.
혹시 네가 문제가 생겨서 안 갚으면 내가 이걸 팔아버리면서 네. 내가 이 대출해준 거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대출 비율이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개념. 그렇죠. LTV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집은 이 집값이 혹시 10인데 40% 정도 빠질 수 있으니 60만 인정해주고 60만큼만 담보로 대출해주고 혹시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거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똑같은 거죠. 주식은 이제 그 비중이 좀 더 낮고 뭐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예금을 담보로 대출하신 분도 있어요.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이 개념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팔아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네. 지금도 결국은 아케고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 돈 더 안 넣으면 판다. 네. 안 갚네? 없네? 빵 판 거죠. 그래서 확 내려간 거죠. 유동성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주식이 있으면 사자 팔자의 호가의 주식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주식 수가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주주가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유동 주식수라는 게 따로 나오거든요. 유동 주식수. 네, 그게 비유동 주식수는 잠겨 있는 거고 거래가 안 되는 거. 어차피 살 거 아니고 팔 거 아니고. 살 거 팔 거 아니고 그건 소유주들끼리 이제 주인들끼리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 빼고 유동 주식 수만을 가지고서 보통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CFD도 유동성이 되게 적었던 주식들을 가지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랑도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누군가 어떤 이슈로 중국 이슈가 생기면서 갑자기 한번 빵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바가 하나가 생기니까 이제 대출을 돈 넣어. 그래도 돈이 없죠. 그러면은 그냥 A 기관에서 먼저 빡 파는 거죠. 그럼 B 기관, C 기관 한 5-6군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한테 다 있는데 이 비랑은. 근데 그 중에 빠른 골드만은 나 먼저 다 빨리 팔아버리고 그쵸. 손실 안 보고. 손실 안 보고 나왔고 나 먼저 가지다 보니까 딴 애들이 계속 파니까 계속 빠졌는데 난 주식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더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CFD도 그런 사태잖아요. 뭐 왜 나는 돈 대출하는지도 몰랐다. 근데 나는 원금 넣었으면 원금만 날렸으면 되지. 난 주식하는 건데 왜 나한테 40억 빚이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태로 일어나서 배를 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랑은 이제 막 뭐 감옥 가고 뭐 이런 상태가 생긴 거죠. 지금 여기 상태로는. 그래서 그때 차트를 보시면 저런 모양이었고 저게 그 중에 하나였던 텐센트 뮤직 차트예요. 네. 보시면은 쭉 천천히 잘 올라가죠. 예, 한 6개월 뭐 1년 쭉 전체적으로 쫙 잘 올라가다가 한 번 맞으니까 쭉 내려가고 쭉쭉쭉 내려가더니 이제 완전 이제 15불 된 거죠. 이것도 이제 반토막 정도 되는 선에서 그래도 멈췄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22년도 작년이죠. 5월에 루나 사태. 네. 루나 사태도 올라간 차트 쭉 보시면은 열심히 잘 올라가다가 8에서 110까지 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0배 이상. 주식하고는 또 이제 타원이 좀 다르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네, 이거 한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계속 몰리는 거죠. 벌리니까 또 몰리고, 벌리니까 또 몰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유동성이 적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루나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던질 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잘 이제 현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거기에 이게 딱 이렇게 룰대로 잘 안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데드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써주셨는데 이때 이 표현이 참 무서운 말이죠. 네, 주식에선 잘 안 썼는데 여기서는 데드 스파이럴 얘기가 나오면서 유동성이 없으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FD나 이런 신용도 매도를 쳤더니 그 다음 사람이 또 밑에서 대출을 중간중간 계속 받았거든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아서 사고 여기서 받아서 샀는데 하나가 빠졌더니 다음 거 트리거 시키고 그 다음 거 트리거 시키고 그 다음 거 트리거 시키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데드 스파이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주식들도.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4월 24일 날 속젠 매도발 CFD 사태인데 네. 이게 이제 보통 뉴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속젠발 CFD 사처 뭐 속젠에서 매도해가지고 CFD가 문제됐다더라. 문제가 될 때더라. 근데 이게 과연 속젠이 문제를 일으킨 거냐 아니면 CFD가 문제를 일으킨 거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런 제목을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건 CFD의 문제도 아니고 속젠의 문제도 아니고 속젠은 하나도 안 터졌을 거예요. 손실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엔.
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마켓 상황으로만 보면은 속젠은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속젠의 카운터파티인 국내 증권사들은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고요. 네. 손실이 생긴 거고 네. CS가 손실을 보고 모관이 손실을 본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지금. 비일황 사태 때의 CS가 결국 이제 독박을 썼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권사가 조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뭐 돈 못 받으면 손실이죠 뭐. 그렇죠. 네. 그런 사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유동성. 그러니까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사자가 분명히 뭐 예를 들어 100만 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추구 100만 주를 쳤더니 사자가 없는 거예요. 10만 주 만주예요. 계속 팔려고 밀었더니 밑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맨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BYD였던 것 같아요. BYD 주식이 엄청 올라갈 때인데 대주주가 돈을 빌려서 내 주식을 담보 넣고 돈을 또 빌려서 내 주식을 또 사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자기 주식을 담보로 넣고 자기 주식을 사서 그게 계속 돌아서 대주주가 돼요.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네. 그 대주주라가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가능한 담보 비율이 있죠. 담보 비율이 있으면 이게 제가 뭐 BYD라고 하면은 10만큼 사놓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또 6만큼 또 샀다가 또 담보로 맡기고 4만큼 샀다가 그럼 한 10배 정도 10배까지는 안 되고 한 4배 정도 4배 5배 정도 4배 5배까지는 거긴데 그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담보 비율이 더 커지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빌릴 수 있고 막 이런 거 주가만 올라가면. 근데 이렇게 올렸던 게 한 번 이때랑 비슷한 사태 전이었는데 중국 주식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니까 진짜로 매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올라갈 때는 사고 싶어서 간달인데 네. 또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홍콩이나 미국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 옆에 있던 트레이더가 새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네. 신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매수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팔죠? 매수가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네,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매수 버튼을 얼마에 놓고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가격이 얼마, 지금 예를 100인데 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50에 넣고 눌러야 될지 90에 넣어야 될지. 근데 일단 90 넣어봐. 그래서 90 넣을 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막 똑같이 여기랑 똑같아요. 마진콜인 거예요. 왜냐면 빌린 사람 대출해줬잖아요. 주담보 대출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50%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얘기는 그럼 50%에 넣고 팔아 일단. 그럼 그냥 여기서 50의 거래가 돼. 한 번에. 예. 그렇게 되니까 그냥 바로 근데 50% 넣으니까 어디서 기계들이 나와서 이게 막 사서 올리더라고요. 예. 먹고 또 올라오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팔 거냐, 제가 먼저 팔 거냐 똑같은 거예요. 주담보대출을 너무 여러 군데 산 거죠. 그 영어 보면 있잖아요. 마진콜이라고. 네. 그날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어떤 한 기관에서 아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다 던져라. 이래서 그때 제 기억에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이거 팔기만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뭐 80%까지 줄 테니까 무조건 팔아라. 얼마까지 팔니까 가격 보지 말고 팔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한 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내놓으면은 이게 받치다가 못 받쳐가지고 푹푹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이 없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유동성 그러면은 야 연준에서 돈을 풀었대 뭐 이런 유동성인데 그 그렇죠, 유동성이랑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이거는 리퀴디티. 그러니까 이제 리퀴디티. 얼마나 쉽게 팔 수 있느냐의 개념인데 거래량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거래량. 예, 그러니까 호가가 얼마나 얇냐, 우리가 예. 두껍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호가가 없으면은 그냥 훅 빠지는 거예요. 훅.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부동산의 비유를 자꾸 하는데 부동산도 뭐 살 것처럼 있다가도 호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매수 공백 이렇게 예, 얘기를 호가 공백, 매수 호가 공백.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가격이 움직이는 특징이 항상 이런 식으로 네. 한 방에 올라갈 땐 천천히 한 방에 이런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일황 사태 그리고 뭐 루나 사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타났던 현상도 비슷하게 유동성과 레버리지의 문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막 얘기가 되고 있는 이 CFD가 이제 캐시포 그러니까 디퍼런스만 교환하는 거다라고 다들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거래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보통 FX 마진 거래나 이런 이제 약간 사기치는 거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CFD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래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사기와 제도권에 있는 회사들의 하는 방식과 그런 이제
비제도권에서 사기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그림에서 네. CFD 거래자가 이제 고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FD 거래 증권사는 예를 들면 지금 이름 나오는 뭐 키움서부터 모든 국내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 네. CFD를 판매하는 회사, HTS에서 CFD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그 증권사. 그럼 그 CFD에 나오는 거래 증권사 뒤에 실제로 고객이 샀는데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면 올라가면 내가 손실이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고객이 샀어요, CFD를. 그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가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CFD로 거래를 뭔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다우데이터를 샀다라고 네. 하면은 샀다 쳐야 되니까 증권사에는 팔았다 쳐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누군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네. 손실이 올라가면 내가 줘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손실이 생기니까 뒤에 가서는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증권사는 실질적인 수익 원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금리예요. 그거를 2배, 3배, 뭐 2.5배니까 2.5배만큼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는 게 목표고 그 2.5배만큼 된 주식의 수수료를 받잖아요. 주식 매매 수수료를 받죠. 매매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 받고. 근데 보통은 매매 수수료율이 CFD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수수료율로 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수수료 무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계좌들은 주식만 매매하면. 근데 CFD 같은 다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그럼 정률로. 그러면은 당연히 1.5배 됐으니까 수수료가 1.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해서 1.5는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받아야죠.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에요. 부도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부도 나는 것도 솔직히 주담보대출이나 다른 거 신용담보대출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하죠. 왜? 내가 거기 레벨 근처 가기 전에는 다 팔아버리면 나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생사문도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금융사는 결국은 예대마진, 이자 소득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항상 안정적인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면 증권사는 대신 딴 데서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갔을 때 손실이 나니까. 뭐 이자 몇 푼 된다고 확 올라가 버리면 손해 왕창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요. 근데 그 사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CFD 같은 경우 사자 팔자 효과를 항상 같이 내주고 있어야 돼요. CFD 그 화면에 들어가면 주식 매수 매도가 있을 때는 보통은 주식시장에서는 실제 매수할 사람이 매수하는 데다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매도할 사람이 위에다 깔잖아요. 네네. 근데 CFD 같은 경우는 시장 조성자라는 사람이 매수효과 매도효과 두 개를 다 내놓고 있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서 기계로 다 걸어놓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고 있다가 누가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쪽 뒤에 가서는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실제 주식을 사요. 실제 주식을 사요. 그게 이제 LP가 하는 일이고, 그게 이제 대부분은 외국계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부 국내 증권사가 직접 하겠다고 사는 증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다 그때 제일 컸던 게 이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속젠 컸던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뭐 CIMB라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IB들도 있었어요. 여러 군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모간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외국계 다 했더라고. 이게 너무 이제 프로피터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이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고객이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샀다 쳐라고 하고 샀다 쳐 해가지고 여기서는 누군가 산다라는 거죠. 네, 누군가는 진짜 주식시장에다 주문을 내고 그걸 산다는 거죠. 사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고객도 사실은 주식을 산다라는 주문을 하지만 나중에 차익만 결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 건 아닌 거죠. 실제로 내 계좌에 없을 뿐이지 누군가는 여기서 산 거래. 네. 여기서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수수료 이렇게 하고 그렇죠. 하는 것만 있지. 네. 실제로는 산 건 아니잖아요. 네, 새로 산 건 아니죠. 그 대신 내가 팔면 제가 팔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파는 거죠. 거기서 팔죠. 거기다가 여기서 나는 1밖에 안 넣는데 여기 가면 2.5가 팔거나 2.5가 사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작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만 가지고 2.5가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했고, 근데 이걸 몰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다 나왔던 뉴스예요. 맞아요. 외국인이 잡힌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이게 뭐 모르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매수 매도를 다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매도하려면 내가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잖아요. 차입을 해야. 차입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런 이제 IB들이 시장 조성자라는 IB들이 대차를 왕창 빌려놔요.
그리고 얼마까지만 내가 매도할 수 있어로 세팅해놓고 그 이상 팔리면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호가에다가 매도 호가를 안 내는 거예요. 매도는 못하게 막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심하게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차입하지 않고 그냥 공매도 먼저 때리는 거는 문제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기도 하고 빌려놓기도 하고 이런 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샀다 그런데 사져 있어 뭐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중간에 이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FD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담보, 신용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 사는 거랑도 똑같고, 그 다음에 주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주택 말고 주식담보대출이랑도 똑같고, 그 다음 미수 찍어서 사는 거랑도 똑같고, 다 똑같이 다 2.5배예요. 보통 최고가, 맥스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종목에 따라서 2.5배까지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마다 증권사마다 이제 규정에 따라 틀리게 대출을 해주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꾸로 트리거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속젠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저 CFD에 있는 게 속젠이죠. 시장 조성사 IB라고 써놓은 게. 그러니까 당연히 CFD 증권사가 고객이 마진콜 걸려서 때리니까 시장에서 던졌고, 던지니까 밑으로 내려갔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CFD로서의 프로세스인데, 실제로 지금 계속 그 라모 회장님이 계속 그 키움 회장님이 문제다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팔았잖아요. 미리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미리 팔았다, 뭐 같이 작당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시장 상황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블락딜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블락딜을 해요. 근데 블락딜을 하면은 보통은 외국계 IB들 중에는 Facilitation Desk라는 데가 있어요. 퍼실리테이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동화시키는 거죠. 유대가. 그래서 얘를 내가 한 번에 다 산 다음에 내가 조금씩 팔아요. 또는 내가 조금씩 팔다가 아니면은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한 번에 다 팔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블락으로.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자기가 일단은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한 번에 나 500억 팔아줘. 뭐 이런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500억 팔아줘. 삼성전자 1000억 팔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팔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에 호가에 딱 봤더니 맥시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를 다 팔면 얼마 정도 빠지겠네? 이런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물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내려가면 선물을 사고 뭐 삼성전자 팔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주식들은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꼭 그걸 사거나 꼭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얘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어. 한 10%는 안 빠지겠지? 그래서 10% 할인해서 저거는 사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게 딜이에요. 딜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외에서 전화로 이렇게 전화로 하고, 저도 이제 블락딜 해볼 때 기억해 보면 뭔가 블락딜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IB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매니저한테 다 연락을 해서 사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뭐 그러면서 다 전화로. 전화로 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IB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고객들이 일단 많아야 되고, 살 수 있는 고객들이 많아야 되고, 이게 또 소문이 빨리 퍼져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 전에 퍼져버리면 철저하게 그 신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하죠. 일반적으로. 장 끝나고 전화를 한 번에 차차차 돌려서 지금 종가에서 몇 프로 디스카운트 되면 사실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네가 알아서 팔아라 이거죠. 그렇죠. 오늘 거래는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당외 거래로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일 와서 팔 때 한 5% 정도 빠지면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면 내가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5%에 팔면 5% 먹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차익 거래로 하는 이제 펀드들도 있어요. 헤지 펀드들도 블락딜만 하는. 디스카운트율을 그래서 그것도 노하우예요. 뭐 10% 빠질지 5% 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깜깜인 거잖아요. 밤새도록 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북으로 다 사는 거거든요. 일단 할인해서 산 거니까. 전날 종가 대비해서 뭐 5%든 10%든 할인해서 산 거니까. 그 다음날 그만큼만 안 빠지면 이익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M사도 결국 못 팔았을 것 같거든요. 거래량 보면은 그냥 하 맞으면 못 팔잖아요. 그 다음은 그냥 받자마자 그냥 받아서 내일 아침에 팔으려고 와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00억도 아니죠. 한 20억을 팔았더니 갑자기 하종가가 된 거예요. 하한가가 된 거예요. 하한가가 돼버리니까 나는 아직 팔 거 많은데 못 팔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점 하잖아요. 그럼 또 못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 엄청 터졌겠죠. 우리나라 증권사도 터졌겠지만 저걸 블락으로 받아간 애들도
만약으로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은.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들은 큰 하우스들이니까 네. 자기 돈도 아닐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우리 돈이 다 막 녹아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피해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작전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네. 그냥 주가 잘 올라가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리포트 같은 거 나오는데 뭐 자산 주고 이렇게 나와서 좋네. 그러고서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 퀀트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로직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천천히 잘 올라가니까 저런 것들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수 있어요. 론 볼리틸리티죠. 그렇죠. 변동성도 낮은데 내가 주가가 꾸준히 올라. 이러면 사야지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사야 되는 로직을 돌리고 있는 애들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I면은 이런 거 사라. 그러면 한 명 올리더라. 이런 거 왜 없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쭉 올라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샀다가 이제 물린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블락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에 많이 나와요.